오늘 두 번째 주제는 통풍입니다. 여러분, 통풍 환자들 굉장히 많죠. 근데 통풍이 있다고 계속 평생 약을 먹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통풍을 어떤 원인에서 오는지, 한의학에서는 어떠한 관점에서 치료를 하는지, 이것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통풍에 대한 주제입니다. 혈액 내 요산의 농도가 높아지면서 요산염 결절이 관절이라든지 연골이라든지 인대 등에 침착해서 염증과 극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음식을 통해서 섭취되는 푸린이라는 물질의 최종 대사 산물이 요산입니다. 이 요산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통풍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뼈, 연골 등에 파괴돼서 관절의 변형 또는 관절의 섬유와 같은 이런 것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중년 이상의 남성들에게서 주로 잘 나타납니다.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저하되고 그것을 분비하는 이러한 능력들이 떨어지고 또 생활은 복잡해지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하니까 그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통풍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원인은 요산의 과잉 생성 또는 요산 배설의 감소가 원인이죠. 배설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요산 과잉 생성은 새우젓이라든지 맥주, 동물 내장 등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요산 배출 감소는 고요산 혈증 환자의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 또는 아스피린이나 이뇨제 등의 약물로 인해서 요산 배출이 억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풍의 증상, 급성통풍성 관절염은 첫 번째 발작은 보통 하나의 관절에 침범합니다. 즉 제일 잘 나타나는 게 엄지발가락에 가장 흔하게 나타나죠. 갑자기 뜨거워지고 붉게 변하면 부어오르고 극심한 통증이 나타나는데 장렬감이라고 그러죠. 딘 듯한 이런 통증이 나타납니다. 엄지발가락이 제일 많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무발작 기간의 통풍은 대부분 환자들은 6개월에서 2년 사이에 두 번째 발작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만성결절성 통풍은 10년 정도 통풍 발작이 반복되면 통풍 결절이 나타나는데 귀 밖에서 가장 흔하게 발견되며 손가락, 손, 발가락, 발목, 무릎 등의 울퉁불퉁한 덩어리를 형성하며 뻣뻣해지고 지속적인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풍의 일반적인 치료는 급성통풍성 관절염은 콜히친이라든지 소염진통제, 스테로이드 등 약물로서 증상을 완화시키는 겁니다. 한의학적인 치료는 조금 다르죠. 무발작 기간에 재발 방지 목적으로 콜히친을 매일 투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성결절성 통풍은 혈중 요산 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요산 생성 저해 약물이나 요산 배설 촉진제를 투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병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을 위한 생활의 가이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열량 제한을 통한 체중 감량이 필요하고 과식은 금물입니다. 과식은 만병의 근원이에요. 제가 약간 좀 살을 뺐거든요. 한 1, 2kg 정도. 지금 한 2년, 1년, 2년 정도의 걷는 거, 살짝 그 식사 조절, 살짝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세포가 변형이 돼서 변화가 오면 혈압이나 이런 게 안정되고 이런 통풍 같은 거에 대한 요산 이런 것도 생기지 않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많이 걷고 식사 약간만 제한하는 거, 자기 양에 아쉬울 정도만 제한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반드시 또 알코올은 반드시 금주.
한 잔, 두 잔 정도는 괜찮습니다. 예, 그런데 많이 드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예방 차원에서 간, 질환, 뇌 등의 내장 부위나 생선류, 정어리, 청어, 멸치, 고등어 등의 고퓨린 식품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물론 이거는 이런 통풍 환자들이 지켜야 되는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골고루 드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그걸 완벽하게 흡수시키기 위해서 식후에 반드시 걷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하루에 1000보를 걷는데 3000보씩 걷습니다. 나머지 1000보는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또 걷는 건데 그렇게 하면은 통풍 같은 병들이 왜 걸려요? 그 음식 제한 필요 없는데 그러나 체질이 그렇고 통풍 환자라면 꼭 이런 예방을 위해서 음식을 제한해야 됩니다. 통풍의 한약적 치료는 대표적인 명약들이 있습니다. 토목령이라든지 비해라든지 우술 같은 이런 통풍 치료의 대표적인 약인데 특히 이 우술이라는 것은 이것은 바로 무릎이라든지 발목, 발가락 쪽에 통풍 현상이 올 때 아주 명약 중에 명약입니다. 물론 이것만 가지고 낫는 것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방광이 약한 사람이라면 오령산 같은 약들로서 방광 기능이 제대로 역할을 하게. 방광이라는 것은 진액지구예요. 말하자면 진액이 제 위치에 가고 어디에 쌓이지 않고 이래게 해주는 게 바로 이 오령산이라는 약인데 일반적으로 오령산 그러면 이뇨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방광을 좋게 해준다는 것은 진액을 원활하게 움직이게 해준다 이런 의미입니다. 당기점통탕이라는 것은 양명형이라는 특수한 사람들 배가 나오고 배꼬리가 크고 얼굴이 둥글럽적하고 입술이 두툼한 사람들 이런 양명형들이 날구지 날씨가 흐리거나 비 올라 그러면 관절이 쑤시고 아픈 현상 그 중에 통풍이 들어갑니다. 이런 경우에는 바로 당기점통탕이라는 약으로서 습열을 제거해주며 말하자면 습기와 열기가 많으면 관절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바로 양명형의 통풍입니다. 이럴 때는 당기점통탕 같은 것으로서 많은 효과를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침치료로서는 담정격 같은 이런 침치료가 상당히 환자들한테 도움을 많이 줍니다. 이와 같이 이거 말고도 치료법이 많습니다. 한의학적인 치료법은 대표적인 것만 가져왔습니다. 시간상. 그래서 이렇게 한의학적으로 치료하면 통풍은 얼마든지 근본적으로 치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통풍 환자들 엄청 많죠. 그래서 보면 통풍 때문에 오랫동안 약을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를 찾아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한의학적으로 체질과 나타난 증상, 다른 병들을 합의해서 그 원인을 정확하게 찾는다면 한의학적으로 통풍도 잘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